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한 큐에 해결하려고 물어보다 보니까 되게 거칠게 성관계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건데 트랜스젠더 그룹에서 좀 신경 써야 할 건강 이슈가 있다면 일단 성적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성매개 감염, 그 다음에 성교육,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교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공교육, 성교육에서도 안 되고 있고 사실 사교육, 성교육이나 성교육 책들 이런 데서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소수자 감수성이 있는 굉장히 소수의 의료진들만 이 정보를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교육받고 정보를 제공받으려면은 네. 일단 의료인들을 좀 찾는 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 그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교육은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그 띵동하고 저희 세아하고 같이 그 지금 콜라보 해가지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성교육 커리큘럼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되게 성교육은 이렇게 강당에다 100명씩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소규모로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뭐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든지 저는 레즈비언 성교육도 한 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폐경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들 대상으로 한 성교육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포커스 그룹을 맞춰서 하는 게 좋거든요. 컨텐츠 나올 거 많이 고정 게스트 플러스. 제가 요새 주력하는 건 이제 성교육자들을 위한 교육. 지역 성교육자들도 이런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잘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생물학적인 지식들 정확한 의료 정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자들을 위한 교육, 뭐 아니면은 성폭력 상담원들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또 같이 콜라보했던 최근 작업은 이 5.18 그 진상조사위가 지금 요번부터 성폭력에 대한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하러 들어가신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제일 좋은 모델일 텐데 지금 그게 교육부가 아직 보수적이어서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포성넷이라고 포괄적 성교육을 이제 정착하기 위한 단체가 너무 네, 많이 밑에 자막으로 제가 타이핑해서 편하게 말씀하셔도 네네네 포성넷의 활동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여기 트랜스젠더 그룹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될 건강 이슈는 이제 성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성교육과 성매개 감염에 대한 이런 정보와 검사 간과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검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 대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나의 정체성은 트랜스맨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자궁을 가지고 있다면 자궁에 대한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 산부인과 가시는 게 꺼려지시다면 믿을 만한 젠더 감수성이 있는 1차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의학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을 찾으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 이제 트랜스맨에서 자궁이 있으면은 자궁 경부암 검사 이렇게 하자 했는데 또 트랜스 여성분에서는 사실 질 재건을 하게 되더라도 전립선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립선 검사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이 남아 있게 되니까 전립선암 검사를 계속 하셔야 된다. 그거 하나 더 하고 특히 전립선 가족력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특히나 더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좀 큐어 프렌들리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큐 플러스니까 뭐 부인과적으로 바꿔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성소수자 친화 뭐 정신과 리스트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당사자들이 하고 있어요. 어디 가면 호르몬 치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학계나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영역 차원에서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보건의 영역이고 보건의료적인 영역의 차원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뭐 예를 들면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난임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내 주변에 난임병원 어디 있는지 이런 거 한꺼번에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그게 없는 게 아닌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좀 전반적인 체제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면은 개인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성소수자를 포함한 젠더 감수성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의학 교육에서 또 돌아오네요. 의학 교육. 네네네. 의학 교육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모든 의사들이 아주 이런 세부적이고 스페셜리티의 영역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퀴어 프렌들리한 일반 의사들이 많아지는 것과 또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을 조금 더 관심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더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퀄리티 인덱스 스코어 해가지고는 단체에서 각 병원의 스코어를 매겨요. 여기는 뭐 성중력 화장실이 있고 뭐 1년에 한 번 이런 성소수자 감수성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스템이 이제 나라에 생기면 각 이제 병원별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의무가 되고 병원 인증 같은 거 우수 없소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병원 항상 인증을 받거든요. 뭐냐면 무슨 환자 응대나 아니면 뭐 위생 같은 거에 대해서 인증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런 성소수자 친화적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인증 제도가 생기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젠더 클리닉 시작했을 때 저희 병원 직원들이나 이제 직원 교육 같은 거 처음에 시작 다 못하고 하잖아요. 간호사들이나 이런 퀴어한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오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병원이 인증을 받았고 우리 병원이 그만큼 이제 퀄리파이드 됐다는 이런 보증을 해주는 거고, 이게 오히려 더 자랑할 만한, 홍보할 만한 이런 계제임을 띄워주는 이런 작업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할 얘기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성매의 감염병이나 셀프섹스에서도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저는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페니스로 조금 이렇게 몇 번 피스톤 운동 하시고